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연말이 되고 이제 연초가 되니까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을 요구하는 활동지원 기관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제목은 쓰면 안 되는 근로계약서이고요. 근로계약서를 매년 써야만 할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요. 1항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항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분들 만나보면은 활동지원사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 종료일이 적혀있지 않다면은 기한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걸로 봐야 되고요. 법률적으로는 정규직이라고 하죠. 이제 무기계약직이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2년 이상의 연속적 근무가 있었다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없다면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활동지원기관들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써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좀 뭘까? 만화 송곳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선생님 이 한 분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근로계약서를 서명을 잘못해서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분이 이제 충고를 하는 게 이제 사직서건 뭐고 간에 회사에서 사인하라는 건 뭐든 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회사가 노동자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리한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어떤 때에 노동자의 서명이 필요하냐 따져보면은 노동자에게 유리하면은, 이제 노동자가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이득을 반환하면 끝나는 일이고요. 노동자에게 불리할 경우에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불리한 변화의 경우에만 서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활동지원기관이 매년 근로계약서 제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기초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점검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해야 되는 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가하면서 이제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느냐 요거를 점검을 하는 건데, 근로관계 법령에 따르면 매번 그렇게 써야 될 필요는 없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 최초 근로계약만 갖추고 있으면 사실 지침에서 말하는 기준은 다 충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잘 모르는 담당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근로관계 법령이 변화해서 좀 다시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것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불리한 변화를 법률 변화라고 이제 사용자들이 속이는 경우가 대체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변화가 많죠. 그래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근로계약과 잘 비교를 해가면서 이거는 내가 서명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요거를 잘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나쁜 근로계약서 전시회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들을 이제 몇 개 조항들을 이제 전시를 했었는데, 보시면은 기관의 기책 사유가 없이 서비스 매칭이 안 되어 휴무한 기간이 몇 개월 이상 된다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활동지원사 고용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매칭이 안 될 시 자동퇴직을 저지한다, 처리한다 이런 내용들이 활동지원 선생님들한테는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서가 바뀌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잘 보고 서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 무급으로 한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소정 근로일 제외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는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을 활동지원사 선생님들한테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에 넣는 경우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 계약서에 없는데 새로 들어간다 이런 거는 이제 서명을 거부하시는 게 옳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명시, 포괄시급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활동지원사들처럼 이제 근무 시간이 정확하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라는 것 자체가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거를 정부 핑계를 대면서 포괄시급제, 사실 포괄시급제라는 것 자체가 되게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응하지 않으시는 게, 근로계약서를 응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임금 채권에 대한 포기각서 성격의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별도로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 보시면 민형사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며 가별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면은 선생님들한테 이제 임금을 안 주겠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민형사상 권리조차, 이의 제기하실 수 있는 권리조차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시고, 근로계약서에 새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이제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로계약서를 저희가 계속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근로계약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현장 상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작성을 하시기 전에 노동조합에 문의하시고 그 이전 근로계약서랑 현행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시는 근로계약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의견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노동조합에서 상담을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서명하고 나서 알려주시기보다는 작성 전에 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꼭 유의하셔서 이제 곧 연말이고 또 이제 새해가 다가오는데 잘못된 좀 불이익한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셔서 이제 불이익한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